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국제적 이슈 통해서 주식시장을 분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KF투자증권 최형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는 중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거래 중단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중국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헝다그룹과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 디폴트의 가능성보다는 계속적으로 일부 자산을 매각하면서 좀 정부의 국유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전력난인데요. 지금 중국 내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산 활동이 이제 크게 급증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석탄 기업 규제 정책이 더해지면서 전력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무역 제재 조치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도 좀 전력난 심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만 보면 중국 정부가 이제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 내 광산 채굴 승인을 늘리거나 이러한 어떤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체 에너지 발달로 인해서 전력 단가 하락 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석탄 재고가 너무 낮은 상황에 있고, 또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난 이슈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중국 내 경기 하방 리스크는 좀 쉽게 완화되긴 어려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도 중국이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채 한도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좀 여전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립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중도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에서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결 가능성 자체를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제 예산안에 대한 협의점을 물론 이제 도출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결국에 이제 사회복지 규모를 2조 이하로 규모를 좀 축소하면서 협의점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오는 18일 마감 시한 전까지 불협화음이 지속이 되면 증시의 어떤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디폴트의 어떤 가능성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낮게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구위원님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글로벌 이슈하고요. 과연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9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강한 수치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만 명대 어떤 증가세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면 11월 회의에서의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크로 관련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 패턴이 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금융주와 배당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 기대감으로 인한 리오프닝 관련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KF투자증권 최형기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